자,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서영광입니다. 이란 핵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일단 뭐 핵협상 이번 주 지금 5월 2일인데요. 내일 원래 결정 예정이 돼 있었죠. 5월 3일 오만 아니면 로마에서 하기로 됐는데 이게 일단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할 거고요. 먼저는 이제 튀르키예하고 카타르 관계. 지금 튀르키예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 하고 있고 피카츄 얘기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운하 얘기 중심으로 그다음에 튀르키예와 카타르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덕일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아지치 정치학 박사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외교학과. 네, 그래서 오늘 튀르키예 재밌는 튀르키예 얘기를 계속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튀르키예 얘기로 일단 들어가 보면 반정부 시위로 난리 났었는데 또 운하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크게 많은 지금 튀르키예에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자연 해협이 있습니다. 네네. 해협이 있는데 현재 이스탄불 땅 안에 땅을 파서 지금 운하라고 하는 인공적인 지금 구조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몇 가지 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 운하를 파려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우선 건설 경기 부양의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네. 네, 여러 가지 목적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일자리 창출 차원, 예. 그다음에 랜드마크 사업.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런 메가 프로젝트로 좀 돌파를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뉴스 타면 뭐 다 좋겠죠. 예. 뭐 그걸로 하는 건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선 먼저 보스포러스 해협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네. 보스포러스 해협은 아시다시피 흑해와 이제 마르마라해 더 나아가서 지중해 네. 연결하는 이제 중요한 해협이고 원래 그 해협인데요. 이게 튀르키예가 네. 1936년에 그 몽트레 협정, 몽트레 협약을 통해서 일단은 관리권을 통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 누구로부터요? 국제 회의를 통해서. 아, 국제회의를 통해서. 예. 그 전에 이제 국제 관리 구역이었었는데 일단 튀르키예가 여기 당사자로서 이제 관리권을 획득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민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운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유롭게 통행 가능하고 이제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행이 가능한데 이제 여러 이제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전시에는 어떻게 하고 뭐 튀르키예가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여러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 이제 튀르키예가 관리하고 있고 일단 통행료는 현재까지 받고 있지는 않지만 네.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일단은 배 크기에 따라서 일단 한 톤당 한 5달러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자연적인 통과가 가능한데 왜 운하를 만들어야 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 뭐 욕심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를 누구 돈으로 합니까? 현재 이게 150억에서 지금 200억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삽은 2001년도에 떴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돈이 없어. 오래됐네요. 20년 전에. 첫 삽은 떴습니다. 이미 떴는데 지금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부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었는데 현재 이 땅을 봤더니 구매한 사람들이 누군가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봤더니 카타르 국왕의 어머니 되시는 분 모후가 이 지역 땅을 많이 지금 구매했다는 정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르도안의 친인척들, 뭐 사위도 이쪽 지역의 땅을 구매했다는 개발 소식을 듣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친인척 관련해서 상당수 많은 뭐 정치인들도 이쪽의 땅을 좀 개발 정보를 노리고 구매하지 않았나. 그럼 뭐 지금 카타르 측 그 수뇌부 국왕의 어머니, 국왕 지금 국왕 모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후, 알사니 국왕의 어머니. 네, 거기가 지금 부동산 개발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광고가 나왔어요. 아랍어로 광고가 나와서 이스탄불 운하 이쪽 지역 옆에 이제 뭐 주택 단지라든가 이제 대규모 시설 같은 걸 조성하는데 아랍어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뭐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주거 단지 하고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구매할 경우에 뭐 3년간 보호할 경우에 튀르키예 시민권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아랍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튀르키예 시민권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아무래도 좀 더 튀르키예 뭐 여건으로 서양이라든가
이라든가 어떤 미국 구미 지역을 방문할 때 조금 더 뭐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 가입국이다 보니까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이스탄불 이 운하 산업 외에도 튀르키예 주요 시설 같은 거를 지금 전략적 네. 자산 같은 경우들을 좀 카타르 자본이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중요한 국가 기관 시설을 예. 그리고 아주 그 최대 관광 시설을 까따르 정치인이나 아마 유력 인사들이 다 이걸 다 예.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예. 수입을 통해서 터키 국민들도 이거 좀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 명칭으로 카날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이스탄불 네. 운하인데 오죽하면 빗대서 이거는 카날 이스탄불이 아니라 네. 카타르 이스탄불이다. 이건 뭐 카타르 거지 뭐 다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까날 이스탄불이 아니라 예. 카타르 카타르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이다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과 지금 네. 카타르 국왕 간의 어떤 친분이 네. 상당히 좀 돈독한 관계인데 네. 그것이 지금 뭐 튀르키예 국내 상황까지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예. 아니 지금 그러면 프로모션 하는 게 새로 만드는 지금 운하 이름이 뭐라고요? 카날 이스탄불. 카날 이스탄불. 운하 사업이 다 돼야 지금 관련된 리조트나 관광 사업을 팔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럼 일단 프로모션은 지금 관광지 프로모션만 하고 있는 거고 예. 운하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하 지역 주변에서 지금 이제 땅을 파는 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탄불 시장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탄불 시 산하에 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이스탄불 상하수도 관리국 이쪽에서는 지금 공사 중단하라는 지금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오. 왜냐하면은 이쪽 지역이 이스탄불 시민의 식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저수지도 있고 댐도 있고. 근데 여기를 계속 뭐 이제 땅을 파거나 공사를 할 경우에 땅굴을 파야 되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거 잘못하면은 이스탄불 식수 공급원인데 어허. 여기가 오염될 수 있거나 이제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문제는 이 이스탄불 운하를 만들기 전부터 네. 지금 이쪽 지역에 이스탄불 식수원이 있는 저수지의 저수량이 좀 줄고 있어요. 뭐 기상 이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가뜩이나 지금 저수율이 줄고 있는데 여기에 네. 만약에 이 이스탄불 운하 공사까지 강행할 경우에는 네. 예측하기 힘든 어떤 네, 네.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스탄불 시 당국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는 명령까지 내렸지만 네. 지금 이제 뭐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될 모양이고요. 네. 요새 반대했던 이스탄불 시 직원들 네. 뭐 체포당하거나 지금 또 이렇게 오. 공경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지금 뭐 녹록지 않습니다. 다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에르도안이 헬리콥터를 타고서 이쪽 지역을 한번 또 이렇게 순회하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면서 네. 공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어쨌든 에르도안은 뭐 중단할 의사는 전혀 없겠네요. 중단할 의사는 없습니다. 네. 에르도안 주장은 보스포러스 해협의 배들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를 새로 운하를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이제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네.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 드는 거죠. 일단 통행료는 무료인 보스포러스 해협이 따로 있는데 네, 돈 굳이 내고. 돈을 내는 운하를 거쳐 갈 것이냐. 뭐 시간을 더 빨리 간다든지 예. 무슨 특별한 뭐 예.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도 있고 이것이 이제 자세한 지금 규칙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군함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며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그러면 중공 공사가 끝날 날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일단은 뭐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네. 완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직 준공일 공사 마치는 날은 예약이 안 돼 있고 예, 기약이 없습니다, 언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주변의 관광지는 또 프로모션에서 팔아먹겠다. 예, 지금 뭐 아랍어로다가 지금 직접 프로모션 네. 같은 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예. 아니 이거 운하가 일단 건설을 마쳐야 예. 주변에 리조트랑 관광지가 가능한 예. 거 아닌가요? 그거 없이도 가능한가요? 현재 지금 뭐 땅을 다지는 작업 같은 거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걸 지금 땅을 다지는 작업 같은 거. 그러니까 하고 이거 두 있고요. 개가 연계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첫 번째 운하 사업이 잘 돼야만 이게 리조트나 관광 사업이 될 텐데 그렇죠. 예. 이거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먼저 지금 분양을 해서 예. 땅을 분양해서 이제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넌센스긴 한데 네. 건설업자들이 지금 에르도안이랑 많이 또 연계돼 있습니다. 아하. 예, 건설족이라고 할까요? 네네네네. 많이 연계돼 있고 지금 현재 튀르키예 지금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어떤 혁신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스탄불 뭐 아파트나 땅값 같은 게 많이 올랐나요?
아무래도 아랍 자본들이 네. 이렇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네. 땅값이 이제 들썩이겠죠. 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아랍 자본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 부동산이 네.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 일반 튀르키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 집 장만하는데 많은 지장을 겪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관광지로서 이스탄불의 매력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네, 소문이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정치적인 포석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시민권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략 어떻게 되냐면 40만 달러 정도, 우리로 치면 한 5억 이상에서 6억 정도 사이인데요. 네. 이러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튀르키예 안에 구매할 경우를 뭐 3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튀르키예 시민권을 주고요. 네. 튀르키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튀르키예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아, 네, 투표권을 갖게 된다는 참정권이 거죠.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네. 아랍인들이 튀르키예 선거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드를 캐스팅 잡을 수 보트를 있다. 잡을 수 있고, 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자신에게 시민권을 줬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여당인 네. 에르도안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하. 몇 년 여러- 전에 뭐 시리아 난민들한테 참정권 줘서 예, 그런 일이 선거에서 있었습니다. 예. 재미 좀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현재 이스탄불 시민들을 상대로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대략 한 70% 정도는 70% 정도는 이스탄불 운하가 필요하지는 않다. 좀 반대 의견을 좀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분이 뭐 지금 원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에르도안이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수입도 좀 올리겠다. 예, 그렇죠. 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과 오늘 방송 사이에 튀르키예에서 또 바다 이스탄불 근해에서 네. 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질이 아마 이스탄불 지역이 좀 취약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스탄불 운하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 네. 지질을 더 약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터키 이스탄불 운하 사업에 카타르의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예. 자, 그런 상황이면 도대체 카타르와 터키에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선 그 에르도안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특히나 네. 에르도안이 이제 개인 권력을 강화하면서 네. 그 카타르의 관계가, 밀월 관계가 좀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 당시에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세력이 네. 중동에서 이렇게 그때 잠깐 부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했던 세력이 대표적으로 이제 튀르키예와 카타르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념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도 군대를 지금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카타르에 군대를 지금 튀르키예가 주둔하고 있고요. 2015년에 이미 주둔하고 있었고, 네. 그 당시에 그 카타르가 한번 봉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카타르 경제 제재, 예. GCC 국가들이 예, 맞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카타르에 대한 경제 제재를 예. 가했을 때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은 국가가 예, 튀르키예였죠. 터키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카타르가 정말 외로운 섬으로 고립될 네. 뻔했는데, 그때 튀르키예가 이제 군용기라든가 이걸 통해서 네. 군사적이라든가 뭐 식량 지원이라든가 물자 조달을 해주면서 네, 네. 봉쇄돼 있던 카타르를 지원해줬던 것도 튀르키예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터키가 카타르에 병력을 주둔하는 이유가 뭔가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사우디, 또 아랍에미리트, 네. 그다음에 이집트, 네. 바레인을 축으로 한 어떤 반무슬림 형제단 세력과 네. 뭐 이념적으로 다른 세력, 그렇죠. 또 헤게모니를 놓고 경쟁하는데 이제 카타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존재, 네. 네, 이념적으로도 또 같은 그러나 이념을 국방력은 별로 그렇게 없고. 그렇지. 하지만 또 전략적 요충지하고 네. 또 카타르 돈도 좀 많고 있다 하니까. 보니까 아예 터키라는 용병을 써서 예. 지금 카타르 국왕 뭐 경호 수비대 이쪽을 예. 터키가 전담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예. 네. 아마 그래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종의 어떤 좀 자존심도 센데 맞죠? 네. 좀 자괴감 같은 것도 좀 느낄 것 같고요. 완전 카타르 국민들 카타르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끼겠죠. 예, 그렇죠. 예, 터키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튀르키예 국민들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지금 카타르에게 자본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나 뭐 병력을 보내는 그렇죠. 거는 예. 어떻게 뭐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예. 자, 그렇다면 카타르와 터키가 이렇게 밀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예. 양측 간에 그럼 군사적 협력이 계속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또 터키가 카타르에 수출 많이 한 거 있죠. 예, 수출도 많이 하고. 터키가 가장 잘 만드는 거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드론 같은 거. 드론은 드론은 뭐 세계 최고 성능의 또 가성비가 좋은 걸로 바이락타르라는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셀축 바이락타르. 예. 이 지금 드론이 너무 좋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또 상기시켜드리겠지만 네. 그 바이락트 그룹의 기술
담당 이사인 네. 셀축 바이락타르는 또 에르도안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죠. 또 다른 문제네요. 그렇죠. 이제 튀르키예 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예, 사위가. 아니 그러면 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그렇죠. 예. 전폭적인 거의 뭐 독점. 부마죠, 부마. 예, 그 정도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네요. 그렇죠. 특권을 예. 얻었고 또 정부를 통해서 또 해외로도 수출을 되고 아제르바이잔도 그렇죠, 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까따르도 했을 까따르도 거고 했었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드론 수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튀르키예와 까따르가 군사적으로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는 되게 자기 나라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렇죠. 튀르키예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네. 2017년 봉쇄 사태 이후에 네. 튀르키예가 좋아졌고 네. 2018년도에 카타르 국왕이 네. 에르도안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보잉 747 전용 비행기를. 대단합니다. 예, 외국이 대통령 전용기를 좀 선물하는 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정말 뭐 돈으로 다 하겠다는 건가요? 예, 거의 뭐 혈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까따르의 최근에 그 오일 달러, 오일 머니로 상당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 뭐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 내에서 까따르의 오일 머니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경제 위기가 네. 지금 뭐 튀르키예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된 건 이제 2018년 정도 네.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때 이런 외환 위기가 닥치면 처음에 우리가 찾는 은행이 있죠. 유명한 국제은행 IMF라고 하는 그렇죠.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에르도안은 IMF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워싱턴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이때 바로 150달러 이렇게 통화 스와프 해줬던 나라가 이제 카타르였고요. 까따르 돈 스와프를 했다고요? IMF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제 카타르가 도와줬고 네네. 그 후에 이제 아예 이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습니다. 2020년.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지역의 이슬람 세력을 지원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중동 지역 내에서 튀르키예는 계속해서 사우디가 가지고 왔던 그 이슬람 예, 맞습니다. 순니 국가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예. 카타르는 또 본인의 어떤 엄청난 자금력으로 예. 중동 지역의 이슬람 세력을 지원하면서 사실 카타르가 아니면 탈레반이나 하마스나 이런 조직과 대화를 하기 힘들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유일한 대화 채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까따르와 튀르키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미래는 좀 더 두고 보자면 이제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중동 헤게모니가 지금 어떻게 누가 장악하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둘 간에 에르도안 정권이 유지되는 한 네. 튀르키예와 카타르 간의 관계 미로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양측 간에 어떻게 지금 뭐 미절 관계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예. 혹시 뭐 외교적 마찰이나 안 좋은 일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 내 다른 세력을 서로 상반되는 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리비아에서도 똑같이 이슬람 세력을 예, 지원했을 맞습니다. 거고. 트리폴리 정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예. 서쪽에 있는 예, 예. 이슬람 정부죠. 예. 동쪽에 있는 하프타르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내전 당시 까따르와 튀르키예는 이슬람 세력을 지원했을 예,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양측 간에 어떤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현재까지는 서로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예, 서로가 보인다. 필요로 합니다. 지금. 예. 상당히 흥미롭는데 그러면 카타르 경제가 이스탄불 지금 운하 그다음에 이스탄불 경제 여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상당 부분 일테면 뭐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네. 카타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스탄불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도 네. 10%가 현재 카타르 투자청이라는 곳에서 지금 뭐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생각보다 되게 예. 영향력이 크네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니까 네. 상당수 뭐 튀르키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상당수 네, 네. 배후에 네. 카타르 자본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군사 협력 그다음에 외교 협력이 아니라 예. 경제 협력이 되는데 결국 튀르키예의 중요한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나 뭐 증권이라든지 예, 이런 예. 사업들 금융권에 어떤 수익이 생기면 예. 이게 터키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해외 유출되는. 그러니까 뭐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뭐 강력한 술탄이고 네. 뭐 칼리프를 꿈꾸면서 이렇게 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런 점에서 약간 약소국의 어떤 군주 같은 모습도 보이죠. 어떻게 보면 뭐 임업, 뭐 산림 벌채권이라든가 뭐 광산 개발권 같은 걸 내어주는 뭐 그런 한일 강점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모습을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구한말 당시 어떤 그런 걸 뭐 많이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연상을 시킵니다 지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하죠. 네. 요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 지중해 아주 유명한 휴양지 라스 히크마라는 섬을 UAE에게 팔았죠. 그 개발권을 팔았습니다. 아까 450만? 550만이었습니까? 엄청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네. 그거를 UAE가 앞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지를 만들 거고요. 그거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권을 다 UAE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지금 이집트 정부는 IMF에 급한 빚을 갚았던 거죠. 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무슨 짓인들 못 하겠어요. 섬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집트 시시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기 이스탄불 운하를 잘 개발해서 어쨌든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또 관광지 개발해서 또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네요. 그럼 트루페 지금 시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위는 현재 5월 1일 노동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어제죠? 조금 일종의 이제 충돌 같은 게 일어났었고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뭐 집회 같은 걸 하면서 좀 조기 선거를 하자, 조기 대선 및 뭐 총선 같은 걸 하자. 지금 이렇게. 그럼 야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건가요? 여당이 오케이를 해야 되죠. 여당이 오케이. 그런데 현재 특별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나요? 여당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당인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야당은 이제 우리 에크렘 이마모올루가 좀 잡혀 있고, 그러니까요. 여당은 너희가 책임지고 한번 신임을 물어보자. 에르도안이 과연 국민들이 지지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조기 선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지지를 얻어서 그럼 여당에서 본인이 있는 집권당 여당에서 오케이 하면 그다음 다시 하고 야당 협상을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자. 지금 뭐 서명 운동 같은 거 벌이고 있고 튀르키예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썩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오늘 일요일 날 총선을 한다면 어느 당을 찍겠느냐. 총선. 이런 거 했을 때는 현재까지 좀 근소하게나마 야당인 현재 공화인민당 이마모올루의 그 세속주의 정당이 현재 1위를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2명일 경우에 이마모올루와 에르도안 둘 중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 했을 때 이마모올루를 찍겠다는 응답이 현재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제가 에르도안이라면 현재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지도를 올린 다음에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대선 국면을 가야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지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 대선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고 하니까요. 조금 상황을 반전시킨 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한 번 더 대통령 왜냐하면 3번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상황이 계속해서 흥미롭게 갑니다. 반정부 시위는 조금 잦아들었으나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대형 이슈가 터진 게 이스탄불 운하가 최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그다음에 이게 좀 어차피 보면 전국에 뇌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카타르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거에 어찌 보면 국부유출 아니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될 텐데요. 추가적으로 튀르키예에 대한 얘기는 또 저희들이 발빠르게 재미있게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튀르키예 얘기를 했지만 빠진 게 이제 지금 최근에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에서 되게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관계를 중재해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은 또 튀르키예와 또 형제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도 상당히 또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 사이가 매우 안 좋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또 적임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타냐후 총리가 바쿠를 방문한다는데요? 5월 달에 바쿠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제르바이잔하고 되게 친한데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제르바이잔 그 수도 바쿠, 불의 도시 뭐 이런 별명이 있죠. 그 정도로 가스가 해서 그렇게 많이 난다는 가스와 뭐 석유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제 석유가 나오면서 그것이 조지아의
네. 트빌리시를 지나서 튀르키예 남부에 이제 육로 파이프라인인가요? 예, 육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튀르키예 남부에 제일란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제일란이.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BTC 라인이라고 네. 하는 그 송유관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란 항구에서 상당 부분 석유가 이스라엘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선적이 돼서. 그러면 터키 국민들이 안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네. 튀르키예 내에서 네. 반 이스라엘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네. 튀르키예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스라엘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다. 네. 수출입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고 네. 거기에는 물론 이 원유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바쿠를 거쳐서 오는. 그래서 5월 2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국제 인권 감시 단체라든가 여러 이제 단체들이 네. 관찰한 바에 따르면 위성 사진이랑 보면은 제일란에서 이스라엘로 선적이 돼서 네. 석유가 수출이 된다는 지금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그랬는데, 예, 끊는다고 경제 교육을 그랬는데. 끊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 네. 보고가 그러면 들어오고 양측 있습니다. 간에 그러면 교육이 진짜 중단됐나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원재료 같은 거 튀르키예부터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특히나 이제 철강 제품 뭐 이런 네. 같은 것들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좀 모르겠습니다. 그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의 속내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일단 네. 중단이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뭐 웬만한 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건 수출을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물밑에서는 충분히 예.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소식은 있더라고요. 터키시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아 예. 텔아비브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아 예. 보통 그게 기본 일주일에 3번, 많을 때는 4번, 예. 어떨 때는 뭐 매일 예.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뜨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줄이다가 이제 뭐 아예 중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에르도안의 입장이 아주 단호하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원유 수입까지 막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이스라엘 수입하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입니까? 대략 이제 30% 이상. 네, 예, 30% 이상이면 적지 않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양측 간에 앙금이 좀 남아 있지만 예. 5월 달에 아마 나타냐후 총리가 바쿠를 방문하면 예. 구체적인 성과가 예. 나올 것 같은데요. 여하튼 중동을 둘러싸고 중앙아시아까지 예,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예.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계속해서 긴박하게 지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고 최근 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예, 만났습니다. 네,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급하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나 보죠?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에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경제 교역, 경제 교역도 이제 뭐 군사적인 군사 부분도 지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도 선생님 말로는 예. 저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눈에 가시다. 언젠가 한번 손 볼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란 내에도 아제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란 내에 소수민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제르바이잔, 뭐 발루치, 예, 맞습니다. 터르크메니스탄, 예. 아제리, 예. 순니, 로리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란이라는 국가가 전부 다 페르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문제, 예, 이란 문제. 이란 핵 문제. 이란과 지금 미국이 협상이 뭐 순항 중이다, 난항 중이다 여러 네. 예측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서 지금 탑 이슈로 다루고 있죠. 예, 탑 이슈입니다. 탑 이슈입니다. 3차례 지금 협상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협상이 잘 됐고 사실 내일 5월 3일 예. 협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연기가 됐습니다. 예.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테크니컬한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내일 회동이 연기됐다 그래서 완전히 뭐 중단된 건 아니다. 예.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제가 한번 다른 그 하아레츠 신문 있죠? 예, 하아레츠. 이스라엘 신문. 예. 네, 거기를 봤는데 양측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 2가지 문제. 제가 뭐 저번 영상에도 2가지 정도가 문제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재밌는 분석이 나왔어요. 예. 첫째가 농축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고. 예. 예, 미국이 원하는 건 3.67%. 67. 예. 즉 원자력을 돌릴 수 있는 수준. 예, 그 원자력. 이상은 이란이 농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란은요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를 원하고 있습니까? 20%. 20%요? 와. 이란은 우리도 농축할 권리가 있다. 예. 그럼 우리 60%까지는 안 가지만 예. 최소 20% 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와. 왜 그런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수출해 왔습니다.
그거 누가 사간지 아세요? 사갔나요? 튀르키예가 사갔어요. 아, 튀르키예가 사갔습니까? 튀르키예가 그걸 샀다는 보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 튀르키예가 원자력 학술용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실험용으로 원자력을 돌릴 수 있죠. 예. 튀르키예는 이미 러시아 로투스라는 회사인가요? 로스탐인가요? 하여튼 예. 유명한 그 핵 발전소 회사에서 핵 협력을 하고 있고 원전 건설하기로 건설을 하고 있죠. 예, 흑해 지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필요한 우라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란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란으로서는 20%까지는 해달라. 우리 요거는 수출해서 예. 짭짤하게 예. 수입을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니냐. 간극이 너무 크대요, 근데 양측이. 뭐 그거는 저도 뭐 간극이 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수출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국가들이 농축한 거를 100% 반입해서 수출하는 거를 이란이 보증만 해준다면 해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걸 남겨두면 안 되니까 예. 확실히 해외로 반출시키는 그것만 증빙 이란이 확실하게 보증만 해준다면 예.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답니다. 오히려 예. 두 번째가 더 큰 문제래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예상은 했었어요. 지금 이란 핵 협상이 이란 핵 문제만 가지고 놓고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 외에 다른 문제도 의제가 될 그러네요. 것인지 예. 항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사체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 아니면 대리 조직 중단. 아, 두 가지였죠. 맞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 하느냐. 아니면 이란 중동령 내 대리 조직, 예. 뭐 후티라든지 헤즈볼라는 죽어가고 있지만 예. 그래도 또 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계속 불안정함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란은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네, 이번 협상의 유일한 의제는 핵 문제다. 아, 예, 핵 그렇습니다. 문제만 가져가야지. 여기에 뭐 대리조직 지원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이것까지 가져가는 건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예. 자존심의 문제라고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협상이 지금 3차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양측이 아무도 지금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예. 의제, 정확한 의제. 예. 그리고 이란은 계속해서 핵 말고는 다른 의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발사체 문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과거 뭐 1,500km인가요? 짧은 거리의 네. 발사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란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안 된다.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게 어떤 사안인지를 구체적으로는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미사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확실하게 이란 측에 탄도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리를 제한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현재. 예,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문제인데 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어렵다. 예, 미사일 요게 더 이란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축 우라늄, 농축량, 예. 농축 수준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데 예. 미사일 관련해서는 사실 이란 측이 양보할 가능성이 좀 더 낮지 않나요? 미사일 기술도 이란이 상당히 발전한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작년 탄도미사일 이스라엘하고 두 번에 걸쳐서 예. 본토 공격이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가장 위협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이 기술력이 계속 뛰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소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음속. 예. 그런 미사일, 탄도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요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요격 기술도 계속 더 개발을 따라잡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사실상 이스라엘이 계속 원했던 게 이런 거죠. 탄도미사일 개발은 상당히 위협적이다. 자신이 표적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이게 뭐 4,000km, 5,000km 예. 뭐 이렇게 더 늘어난다면 예. 미국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또 미사일 주권, 본인의 어떤 군사 개발에 대해서 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쨌든 요 두 가지인데요. 예. 협상은 아마도 이번 주는 안 될 것이고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게 있나요? 그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가 혹시 북한의 기술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초기 이미 제 생각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북한을 뛰어넘지 않았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북한하고 삐까삐까하고 북한을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초음속 슈퍼소닉 탄도미사일 개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본 것 못 같습니다. 들어봤죠? 예, 예. 이란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이라서 초기에 사실 뭐 이란의 아주 미사일 기술에 기초가 됐던 게 다들 사실 북한에서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러시아 기술도 가져오고. 그렇죠.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와 이란은 또 친했기 때문에 예, 미사일 기술은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최근 또 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더 양국 간에 밀접한 군사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기술도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다음에 모스크바 근처에 이란이 드론 생산 시설 예. 운영하고 있는데 이란이 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군사 경제 교류 뭐 협력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문제는 역시 이 데드라인.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일까요? 그러면? 데드라인이 이제 3월 달에 2months라고 했기 때문에. 2month. 이제 맥시멈 5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5월 말까지 과연 양측이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힘듭니까? 힘들죠. 예. 지금 이제 뭐 3차 했고 4차 해야 되는데 4차도 또 한 주 밀렸어요. 예. 근데 이게 한 주 밀릴지 2주 밀릴지 모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럼 벌써 5월 둘째 주예요. 그럼 뭐 남은 주가 뭐 보름밖에 안 남습니다. 20일에서 보름. 상당히 촉박한데요. 불가능해요. 예. 촉박한 정도가 아니라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협상이 어쨌든 시작이 됐고 예. 계속해서 이제 뭐 추가적인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예. 굳이 여기서 중단할 이유는 없죠. 데드라인이 끝났다 그래서. 예. 그럼 6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나온다면 데드라인을 좀 연장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5월 중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딜 갑니까? 사우디, UAE, 카타르 예.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후까지는 계속 연장을 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연장했을 때 협상이 잘 될 거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입장은 똑같습니다. 미국의 핵 협상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어깃장을 놓지 않겠다. 그러나 협상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 그 대비책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군사적 공격이죠. 와우. 이거는 뭐 나타냐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트럼프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되면 나는 군사력을 쓰지 않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예. 그럼 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예. 군사력 쓸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긴장해야 되겠네요. 사실 뭐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돼야 되겠네요. 네, 누가 협상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스라엘 빼고, 네타냐후 그렇죠. 빼고, 예, 네타냐후 빼고.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언제까지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정말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지금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고, 예. 잘 안 됐을 경우 이제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제 격동으로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변수입니까? 예.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있죠, 스티븐 볼트 예. 잘렸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스티븐 볼트가 잘린 이유는 시그널이라는 앱 있죠? 예. 그거를 거기에 후티 공격한다는 거의 뭐 1급 특급 되는 국가보안을 거기 시그널에다가 올렸는데 그 시그널에 기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이고야. 특히 이제 뉴요커의 유명한 골드버그라는 유대인 출신 기자가 있죠? 예. 그 사람이 아마 그런 걸 보게 된 거죠. 예. 국가機密 사항이 이제 유출이 된 건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스티븐 월츠가 잘리고요. 예. 그 밑에 사람도 잘리는 거, 두 사람이 잘리는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좌관에 지금 물망이 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스티븐 위트코프. 위트코프 특사. 예. 그러니까 특사가 지금 아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월츠가 왜 중요하냐? 예. 강경파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유일하게 이란 관련해서 강경 목소리를 냈던 두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스티븐 위트코프. 그 다음에 미 중부사령관의 마이클 그릴라. 예. 중부사령관이 이란을 때려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 강경파들이죠. 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츠 부통령, 예. 그다음 위트코프 위트코프.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월츠가 잘리고, 그러니까 강경파가 내려가고 온건파가 지금 위트코프가 다시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조금 아쉽다.
그러네요. 이스라엘 네, 입장에서. 이스라엘로서는 강경파들이 좀 있어줘야 네. 힘을 실어주는데요. 우군 하나를 잃은 거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만약에 위트코프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간다면 예. 아마 백악관의 분위기는 조금 온건한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 네, 그래서 톤 다운이 좀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예. 위트코프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해야 돼. 맞아요. 뭐 레바논 문제도 이 사람이 해. 예. 이란 문제도 이 사람이 해.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얼마큼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사우디 방문 뭐 이런 것도 다 조율해. 맞습니다. 인질 협상도 조율해. 이란 핵 협상도 조율해. 예. 너무 많은 보직이에요. 이거 이란 특사는 따로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그러네요. 이거 한 사람이 지금 몇 개를 합니까? 이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없네요. 네, 집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뭐 까따르 갔다가 로마 아니면 오만 갔다가 언제 집에 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뭐 알면은 뭘 알겠습니까? 좀 제가 심한가요? 아이, 팩트니까요. 네, 아니 이거는 전문가를 좀 임명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네, 핵 전문가, 핵 문제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네, JCPOA 우리 잘 몰라요. 예. 대충 큰 줄기만 알지. 예. 뭐 핵 농축부터 해서 기술적인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예. 좀 이란 전문가를 임명을 해서 이걸 핵 협상을 주도 면밀하게 끌고 가야 예. 이게 얼마나 민감한 협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토시 하나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외교 문서니까요. 그런데 이거 뭐 부동산 업자를 한 것도 다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까따르 가서 하마스와 협상해야 되고 하루는 오만 가서 이란과 협상해야 되고 또 UAE 가서 UAE하고 지금 내일 모레 또 대통령 방문하니까 예. 그거 준비해야 되고 예. 안 됩니다. 저는. 위트코프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뭐 미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사람들 많습니다. 전문가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무부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을 안 쓰냐? 그렇죠.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인데요. 네. 그리고 마크 루비오의 역할이 없어요. 아니 국무장관의 역할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네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 그냥 말만 맨날 할 뿐이고 예. 모든 협상은 지금 위트코프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트코프를 상당히 그럼 트럼프가 신임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나게 신임하고 있죠. 예. 100% 지금 외교 협상은 특사가 예.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와. 외무장관은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 말만 그냥 강경파 뭐 이래라 저래라 말만 예. 하고 있지. 아니 사실 이런 협상은 국무장관이 가서 옆에서 좀 사실은 안학치 외무장관과 맞죠. 루비오가 만나서 해야 될 협상이에요. 급이 맞죠. 그래야 급이 네. 맞죠. 예. 요거 조금 외교팀 운영 자체가 예. 너무나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좀 트럼프 가깝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없습니다. 예. 그냥 하는 얘기라서. 듣는다 생각하시고. 네, 예. 제가 봤을 때 전문가적인 레벨에서 좀 문제가 있다. 예. 특사도 좀 더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교부 지금 외무부 운영 자체도 너무나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냐.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되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잘 안 되면 그 부분을 또 비판이 나올 거예요. 첫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 트럼프 뭐 다를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오히려 일기에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많이 붙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기에서는 뭐 1기에서 자기가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예. 아니면 뭐 써보니 별거 없더라.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한 사람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저는 전체적으로 이란 핵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인재 등용을 좀 폭넓게 하고 예. 쓸 사람만 쓰고 이렇게 해야지. 예. 한 사람 앞에 너무 많은 짐을 지금 얹어놨어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예, 맞습니다. 예, 요거 문제될 수, 과부하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이란 핵협상이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근데 최근 또 시리아에서 드루즈. 예, 드루즈. 난리가 났죠. 좀 저는 그래도 그 대통령 그 알샤라. 예, 시리아 아흐마드 알시아라. 알샤라. 예. 믿었습니다. 좀 속는 셈 치고. 정말 믿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지 속는 셈 치고. 않았습니다. 예, 속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예. 한 번은 그래도 네.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한번 좀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스웨이다 골란공원 밑쪽에 드루즈 네, 사람들이 드루즈, 많이 네. 사는 마을이 스웨이다 마을이 있고, 예. 그다음 다마스커스 인근에 드루즈 사람들이 사는 또 마을이 있거든요. 사다이나 이 예. 지역하고 뭐 자마라나 요 두 지역이 있는데 무력 충돌이 났어요. 예. 무력 충돌이 나서 아마 HCS가 운영하는 집권 세력의 정규군과 예. 드루즈 문병장 간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예. 최소가 5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비극입니다. 예.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이스라엘이 여기 개입했죠. 예.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드루즈 소수민족에 대해서 현 집권 세력이 학살을 자행한다면 예. 이스라엘군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마스커스에서 양적 간의 충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드루즈 사람들을 공격하려던 무장 세력에 대해서 공습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또 사망자가 나오고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스카이 아라비아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이걸 어떻게 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또 뭐 다른 중동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예. 계속해서 지금 아랍권 뉴스에서 지금 핫 이슈예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이제 아흐마드 샤라가 저희가 우리 채널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박현도 선생님이랑 계속 맞습니다. 얘기했죠. 예. 샤라가 본인은 온건하지만 밑에 있는 아주 훨씬 더 급진적인 애들이 민병대들이 학살을 자행했을 경우 예. 그거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냐.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않습니까? 솔직히 뭐 알샤라가 완전히 전향했다고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고 경제 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계속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계속해서 지금 컬프 국가 방문하면서 예. 컬프 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죠. 재건 예. 사업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이미 국교 수교를 했습니다. 예. 조태열 외무장관이 아마 갔었죠. 예, 예. 가서 직접 악수를 하면서 최초로 시리아와 관계 정상화를 맺는 예. 뭐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예.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 입장으로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볼 땐. 예.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국교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러면 시리아 사태가 결국 드루지족을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한다면 지금 시리아 내 드루즈가 한 50만? 50만. 네, 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아가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하려면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없어야 되고요. 그것을 좀 잘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리아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난항이 과연 예상된다. 통일된 시리아가 과연 앞으로 통일된 시리아는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예. 이미 2011년 이후부터 통일된 시리아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예. 종파 간 민족 간 대립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아니 오늘 김동일 박사님 무슨 책을 들고 오셨다고요? 예, 제가 그 번역한 책인데요. 네. 예, 우리가 몰랐던 혁명의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혁명의 세계사. 예. 이거 뭐 전 세계 혁명, 중요한 국가의 혁명 사례를 다 담은 전 건가요? 세계 역사 속에서 25개의 사례의 혁명을 소개한 책인데요. 이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이란도 있고 처음에 영국 명예혁명부터 네. 가장 최근으로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아랍의 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랍의 봄까지 상당히 재밌겠네요. 전 세계 혁명을 다 다룬 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다 번역을 또 하셨군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혁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동일 박사님이 직접 번역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혁명의 세계사. 지금 바로 예, 교보문고에 교보문고 온라인 전국 각각 곳에 방문하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뭐 1시간 이상 뭐 둘이서 했지만 안 달아본 소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부 다 다뤘습니다. 네, 헬로우 메나가 아니고 헬로우 월드가 됐습니다. 뭐 캐시미르 문제까지 캐시미르에서 투르키예가 파키스탄에 공군기를 보냈다는데 카라치 공항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중구별을 하겠다고, 공중구비가 아니고 기름 넣겠다고 내렸다고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부터 뭐 아제르바이잔 긴 시간 오늘 투르키 재밌는 얘기 해주신 김동일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고요. 헬로우메나 언제나 항상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중동 뉴스 특히 이란 문제 팔로우하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